중국에 빼앗긴 30조 원.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단 3개월 만에. LNG선 16척, 조선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역전극이었죠. 절반 가격이지만 무너진 중국, 2배 비싸지만 승리한 한국. 대체 무엇이 이 반전을 만들었을까요? 가격보다 신뢰로 이기는 법. 기술과 함께 정직으로 승리하는 법. 바다 위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유럽의 한 에너지 회사가 발표한 뉴스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중국산 LNG 운반선 3척이 연이어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고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한국이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 역전극의 시작은 우리의 쓰디쓴 패배에서 출발했습니다. 2023년 초 한국 조선업계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죠. LNG, 즉 액화천연가스. 영하 162도로 압축된 이 에너지원은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핵심입니다. 이 LNG를 운반하는 배.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영하 162도를 유지하면서 시속 40km로 대양을 횡단하는 초정밀 기술의 결정체죠. 그리고 이 기술은 오랫동안 한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곳이 전 세계 LNG선의 70%를 만들었죠.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무한 지원.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부지 무상 제공. 그야말로 물량 공세였죠. 2021년 상하이 외곽의 초대형 LNG 전문 조선소 완공. 2022년 광저우의 2번째 단지 가동. 2023년 초 3번째 조선소까지 준비 완료.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제안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절반 가격. 한국보다 빠른 납기.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스마이어. 독일 최대 에너지 회사 에너지테크의 LNG 운항본부장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는 철저한 효율주의자였습니다. 감정보다는 숫자를, 신뢰보다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죠. 한국. 신뢰할 수 있지만 비싸다. 중국. 저렴하고 빠르지만 기술은. 그리고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중국 상하이 조선소의 부회장 리우천이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독일 뮌헨. 한스는 중국 대표단을 맞이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어 본부장님. 저희 제안서를 직접 설명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스는 정중하게 악수를 나눴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우리 상하이 조선소는 지난 2년간 LNG선 건조에만 집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50명을 영입했고 최신 설비를 갖췄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견적의 52%입니다. 그리고 납기는 18개월. 한국보다 6개월 빠릅니다. 한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리우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조선소. 수백 명의 인력. 최신 로봇 용접 시스템. 기술 검증은요? 이미 3척을 건조했고 모두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보고서를 드리죠. 한스는 두꺼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요. 한 가지 더. 만약 지금 계약하시면 3척 발주 시 추가 7% 할인을 드립니다. 한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스는 사무실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한 척당 2,500억 원. 세 척이면 7,500억. 중국. 한 척당 1,300억. 세 척이면 3,900억. 차액이 3,600억 원.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이면 신규 터미널을 하나 더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기술은 정말 검증됐을까? 그는 한국조선소에 연락했습니다. 2023년 3월 한국거제도 현대중공업 야드. 한스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최민석입니다.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50대 중반의 최민석. 검게 그을린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저희 LNG선은 솔직히 비쌉니다. 최민석은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죠. 그들은 건조 중인 LNG선 앞에 섰습니다. 이 배 한 척에 용접선이 200km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죠. 한스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선체, 정교한 구조, 그리고 이 용접의 오차 허용 범위는 0.1mm입니다. 0.1mm요? 네. 머리카락 굵기입니다. 왜냐하면 영하 162도에서는 1mm의 균열도 재앙이 되거든요. 최민석은 한 용접공을 가리켰습니다. 저 기술자 이름이 박해만 씨입니다. 용접 경력 23년. 하루 8시간 용접하면 실제 용접은 6시간입니다. 왜죠? 나머지 2시간은 자기가 한 용접을 다시 검수하는 시간이죠.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한스는 놀랐습니다. 자가 검수요? 별도 검수팀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자가 먼저 작업한 곳을 검수하게 합니다. 책임감이 다르거든요. 그들은 엔진룸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배의 핵심은 멤브레인 탱크입니다. 특수 스테인리스 합금으로 만들어지죠. 두께 0.7mm. 종이보다 얇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얇은 철판이 영하 162도와 영상 50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는 온도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철판을 만드는 공정에만 6개월을 씁니다. 철의 결정 구조부터 제어하죠. 한스는 점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나요? 최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같은 방식을 쓴다면 그 가격은 불가능합니다. 한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뭔가 생략했다는 말씀입니까? 생략했는지 다른 방법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최민석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육지에선 속일 수 있어도 바다는 모든 걸 드러내죠. 결국엔 그 말이 한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2023년 4월 한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사 이사회 리우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사회는 술렁였습니다. 마이어 본부장, 한국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네,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3,600억 원. 이 돈이면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위험 요소는요? 중국도 세척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하자 보증 조항도 명확합니다. 한스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찬성했습니다. 7대2. 2023년 5월 3일. 계약 체결. 한스는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어 본부장님.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리우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스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바다는 정직합니다. 그 불안은 정확히 18개월 후 현실이 됩니다. 2024년 11월 중국 상하이항 첫 번째 LNG선 드래곤 호의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완벽한 선박입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리우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스는 선박을 둘러봤습니다. 외관은 완벽했습니다. 최소한 눈에 보이는 부분은요. 그럼 시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드래곤호 첫 항해 목적지는 카타르. LNG를 싣고 유럽으로 돌아오는 첫 여정이었죠. 처음 3일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4일째 밤 경고 1번 탱크 온도 상승 감지 선교의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냉각 시스템을 확인해. 엔지니어들이 달려갔습니다.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압축기가 과열됐어요. 뭐라고? 어떻게 압축기가 과열돼? 모릅니다. 설계상으론 불가능한 일인데. 온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영하 162도에서 유지돼야 할 LNG가 영하 150도, 140도. 선장. 이대로는 LNG가 기화됩니다. 압력이 위험 수준입니다. 비상정박. 당장. 배는 공해상에 멈춰 섰습니다. 한스는 독일 본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냉각 시스템 고장? 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한스는 당장 카타르로 날아갔습니다. 선박 엔진룸. 한스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게 대체 용접 부위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세한 균열. 하지만 극저온에서는 치명적인 균열. 이 용접 검수를 안 한 겁니까? 아니요. 모든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현미경으로 용접부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급속 용접입니다. 용접 속도를 높이려고 온도를 과도하게 올린 흔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철의 결정 구조가 불안정해집니다. 상온에서는 문제없지만 극저온에서는 쉽게 깨져버립니다. 한스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비용은 수리비만 최소 200억 원. 그리고 일정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은 현재 계산 중입니다. 불행히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12월 두 번째 선박 피닉스 호인도. 한스는 이번엔 더 철저히 검수했습니다. 모든 용접부를 재확인하십시오. 검사팀이 일주일을 매달렸습니다. 합격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드래곤 호의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스는 반신반의하며 출항을 승인했습니다. 피닉스호는 순조롭게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LNG를 가득 실었죠. 이번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귀향 3일째. 화재 경보. 3번 전력실에서 화재 발생.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전선 피복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소화기. 어서.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조사하던 중. 이게 대체 규격 미달 전선입니다. 뭐라고? LNG선에 쓰이는 전선은 특수 난연 케이블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산업용 전선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비용 절감입니다. 특수 케이블은 일반 케이블보다 3배 비쌉니다. 한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상하이로 날아갔습니다. 상하이 조선소. 한스와 리우의 대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규격 미달 자재를 쓴 겁니까? 리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일부 하청업체의 실수였습니다.
저희가 모르던 게 아니잖습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일부러. 마이어 본부장님, 진정하십시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당신들이 피해자라고요? 한스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신용도가 추락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상하겠습니다. 보상?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스는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세 번째 배는 취소합니다. 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리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이어 본부장님. 다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할인을 더 됐습니다. 한스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가야겠어. 2024년 12월. 한국거제도. 다시 현대중공업. 한스는 최민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최민석은 담담히 한스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솔직히. 예. 어느 정도는요? 왜 그때 더 강하게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최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려서 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직접 겪어야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최민석은 차를 따라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배를 만드는 건 서류가 아니라는 걸. 한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최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린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까? 다만 납기는 2년 반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예전 견적보다 15% 올랐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민석은 창밖의 야들을 가리켰습니다. 마이어 본부장님이 직접 와서 건조 과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래야 합니까? 신뢰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지니까요. 한스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겠습니다. 2025년 1월. 계약 체결. 하지만 한스의 이야기는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중국산 LNG선 연이은 결함. 독일 에너지사 한국 복귀.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2월. 노르웨이 에너지사 한국의 내척 발주. 2025년 3월. 프랑스 토탈에너지 6척 계약. 2025년 4월. 영국 BP 한국과 장기 계약 체결. 중국에 돌아갔던 신뢰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민석과 한스는 함께 야들을 걸었습니다. 중국은 기술이 부족했던 건가요? 최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간과했죠. 어떤 걸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쉽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민석은 작업 중인 용접공들을 가리켰습니다. 문화입니다. 장인 정신, 책임감. 이건 복제할 수 없어요. 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함도요? 네. 정직함도 복제할 수 없죠. 그들은 완성 중인 LNG선 앞에 섰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뭡니까? 한스가 물었습니다. 최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트러스트. 신뢰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이름이군요. 2025년 10월. 한스의 첫 한국산 LNG선 트러스트호 인도식. 한스는 선교에 섰습니다. 출항 준비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냉각 시스템 정상. 엔진 정상. 하나하나 체크되는 시스템들. 한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추랑.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선체. 한스는 최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이 배는 문제 없겠죠? 최민석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대답해 줄 겁니다. 바다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니까요. 2025년 11월. 트러스트호 첫 왕복항의 성공. 단 한 건의 고장도 없이. 그리고 그 소식은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 LNG선 완벽한 첫 항해. 유럽 선사들 한국 행렬. 중국 LNG선 시장에서 후퇴. 한스는 최민석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최수석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저희도 기쁩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왜? 한국은 빠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할 텐데. 최민석은 웃었습니다. 빠르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린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바다와의 약속, 선원들과의 약속, 의뢰인과의 약속. 약속은 서두르면 깨집니다. 한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2025년 한국은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의 68%를 차지했다. 중국의 점유율은 11%로 하락했다. 그리고 바다 위에는 다시 한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정직함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속도는 따라잡을 수 있어도 신뢰는 살 수 없습니다. 바다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모든 것을 비춰내죠. 그리고 그 바다 위엔 다시 한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